현덕사 현종입니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 예, 예. 와서 맛있는 메밀 면 좀 내려주세요. 예, 예. 예, 근데 그 우리 사람이 많습니다. 넉넉히 중대해가지고 갈게요. 고기 같은 거 못 먹던 시절에 집에서 메밀국수를 해 먹으면은 구수한 게 맛이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틀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메밀국수를 뽑아요. 메밀은 반죽을 해서 조금 있으면 금방 굳어가지고 국수가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눌러드려야지 최고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마솥, 분틀, 가스통 다 갖고 다니니 아무 데고 물만 있으면 국수가 가능해요. 여사님 오시네. 왔어요. 왔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들어앉아야 돼. 네. 밑에 감아서 여기 하나 걸고 여기 하나 걸고 틀에는 한 개지만 두 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쌍이네. 예. 그 옛날 사람들이 국수를 한 그릇 내려 먹어도 되게 힘들게 내려 먹었어. 그래서 더 맛이 있었을 것 같아. 국산이고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고 100%고. 국산 순메밀 주문해다가 우리가 빠요. 먹어보면은 고소한 게 향이 나요. 그래 자꾸 씹으면 뒷맛이 달짝지근한데 메밀은 반죽해 놓으면 사고요. 그럴 때 금방 해서 금방 해야 돼 이거. 요렇게 해갖고 예. 이 땡기지 말고 그냥 눌러요. 땡기면 이게 글로 밀려가기 때문에 눌러요. 야, 잘 내려간다. 기계는 유압식이기 때문에 힘이 세서 강제로 눌러서 짜지고 나무 틀어는 사람이 누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메밀이 살아있나 뭉개졌나 차이가 있는 거래요. 건져서 먹어보면은 이 맛 차이가 확 나죠. 심세한 진짜 곡식의 맛이 살아있는 거 구수한 게 메밀 향으로 곡식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동치미는 무하고 양파하고 뭐 과일 조금 하고 비트를 넣어서 발구스름한 게 자연으로 삭힌 거 시골에서 해먹던 방식이고. 자, 선생님들 일로 오세요.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넣어 먹으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거 잡으세요. 우리 김치 되게 맛있다. 그 어쨌든 한 사람 앞에 세 그릇씩 먹지요. 먹을수록 맛있다. 먹을수록 하고. 원래 어떤 메밀이 가지고 있는 그 맛.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느끼는 게 참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국수 싫어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국수 나온 날은 그 뭐 잔칫날? 잔칫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국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국수를 먹고 아 참 맛있다, 참 좋다 한 사람은 미식가야, 소위 말해서. 메밀이라는 곡물
가진 단맛이 있는데 저는 그 맛을 굉장히 수줍어하는 맛이다. 집중을 해서 먹어보면은 겨우 그 단맛이 입에서 나고 코로도 일부 느낄 수 있고 아주 숨길 듯이 나는 맛이거든요. 냉면은 결국은 메밀을 압착해서 구멍을 통해서 뽑아내는 국수, 여기에 고명을 더해서 육수를 더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차갑게 먹는다. 이게 냉면이죠. 제육 반 접시 먼저. 그리고 물냉면. 제가 냉면을 시작하면서 여기를 제일 먼저 온 것은 냉면 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시장민 분들. 이곳이 사실 시장민 분들이 뽑은 냉면을 제일 가깝게 재현한 곳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곳. 통메밀을 매일같이 저희가 쓸 양만큼만 이렇게 재분을 해서 쓰다 보니까 더 신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수는 사태, 양지, 설깃 부분을 거의 뭐 한 25kg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육수만 하면 큽니다. 진한 고기 맛 아닐까요? 그냥 순수하게 고기의 어떤 뭐 육향 플러스 이제 메밀의 어떤 그 향이 같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어떤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쌈집에 갔으면 그냥 드시면 되는데 냉면집에 갔으면 또 요 겨자하고 식초가 들어간 새우젓이랑 어울려요. 아,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평양냉면집 많이 다니는데 나는 각 평양냉면집마다 딱 나름대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뭐부터 먹고 어떤 집은 뭐를 넣어서 먹는 대신 뭘 빼놓고 먹고. 이 집에는 매운 양념장 꼭 수북히 올라간 고명이랑 같이 먹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밥마니까 2인분이 돼버리는데? 말 내는데? 이 집에는 딱 그렇지. 이 집 냉면은 딱 룰이 고춧가루예요. 이건 나만의 방법이에요. 나만의 방법. 딱 처음 이 평양냉면을 맛볼 때 느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밍숭맹숭 생숭생숭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처음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뭐야? 딱 이랬는데 근데 그 맛에 매료돼서 몇십 년을 평양냉면 먹으러 다니는 거죠. 이게 웃기는 게요. 면을 풀기 전에 육수 맛하고 면을 풀고 나서 육수 맛이 달라요. 이거 봐. 그 다음에 메밀면이 쑥 딸려오는 그 향을 느껴야 돼요. 쭉 하고 빨아들일 때 메밀 향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때 메밀 향이 들어요. 식초 섞어주고 식초를 넣으면 조금 강렬하게 고기 맛이구나. 이게 냉면 맛이구나 느낌이 와요. 지금부터 제대로 또 먹어봐야 돼. 무의 맛도 나고 오이 맛도 나고 이제 복잡한 맛이 나요. 고기도 씹히고 천천히 느껴봐야 돼요. 냉면을 보면 색깔이 없어요. 그 맹물 같은 거죠. 밍밍하고 뭐 흔히 쓰는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행주밥물 같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맛. 그 때문에 와서 좀 가면서 시비 거는 손님도 가끔 있어요.
처음에 이걸 먹고는 이걸 왜 먹냐고. 처음 먹으면 왜 그러고 안 먹냐. 평양냉면이라는 독특한 음식이 가지는 맛이 뭐냐면은 무미의 미입니다. 맛이 없는 맛. 맛을 잘 느끼기 어렵고 또 만들어 먹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신비로워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감칠맛, 단맛, 뭐 짠맛 이렇게 내라 그러면 쉬운데 아무 맛도 없는데 맛을 내라 그러니까 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침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씨예요. 습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반죽의 물 양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반죽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 면이 질다, 대다. 메밀 반죽은 탄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분을 얼마나 메밀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또 많이 달라져요. 면을 삶을 때 밥에 뜸 들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불을 조절을 하는 강약에 따라서 면발의 그 탄력성이라든지 어떤 맛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익었을 때 가라앉아 있다가 쭉 올라오는 그 순간을 느낌으로 이제 알죠. 그 순간적으로 0.5초 이 정도 그 차이로 냉면이 잘 익고 덜 익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메밀향이 안 달아나기 위해서 영화로 되는 물에다가 빨리 씻어가지고 그걸 보존한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나가서 드실 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향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메밀의 어떤 그 향이 중독성 있는 은은한 맛,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먹을 때는 모르지만은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맛. 그게 냉면의 맛입니다. 진입하기 어려운 음식일수록 한번 빠지면 굉장히 중독성이 높거든요. 근데 빠지면 광이 돼요. 그게 냉면의 매력 중에 하나죠. 많이 먹을 땐 뭐 한 달에 반 이상 올 때도 있었어요. 와, 근데 오늘 참 맛있다. 오늘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데이트를 하셨었는데 어릴 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온 게 인이 막힌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거 2가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평양냉면. 이게 약간 나이가 들어야 알 수 있는 맛인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술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뭔가 풀고 싶을 때 내 몸이 원하는 육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온 음료를 마시라고 하는데 저희 거의 이온 음료죠, 저희한테는. 맛을 되게 찾으면서 먹게 하는 음식이라고. 지금 뭐가 들어갔지? 잠깐만요. 요즘에 맵다, 짜다, 달다 이러잖아. 근데 이걸 딱 넣으면 이게 뭐지 이거? 아, 이건 고기 국물이니까 든든하고 해장도 되는데 면은 또 시원하고 쫄깃쫄깃하고 동치미나 그런 김치 국물과 합쳤을 때 시큼한 산미를 주면서 묵직한 기름 맛을 내려주면서 그 밸런스를 잡는 되게 오묘한 그런 조합? 전 결국에 약간 소울푸드 같아요. 한 10번쯤 꾹 참고 먹어보시면 이게 무슨 약이냐 왜? 그게 아니라 진짜로 처음에는 진짜로 몰라요. 이상하게. 근데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음식인지를 알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면을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부하는, 생각하는. 그건 약간 음악을 1절만 듣는 것 같은 거예요. Oh, so it even says Pyongyang. Yeah. Oh, it looks like a proper matcha. Yeah. Yeah, I tried Pyongyang in the past. I didn't think I liked Pyongyang naengmyeon. For me, it kind of tastes like vinegar. Maybe you put too much on there. Oh, it's my fault, is it? Wow. Beautiful. Are there many cold dishes like this in Sweden? No. I can remember when I tried to explain what it was to my parents. So they were like, what? You put noodles into ice? If you don't explain, take naengmyeon and give it to my dad, he would put it in the microwave and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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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p. I hope you won't use them that long. Yeah. Oh, that's delicious. It has that very clear, kind of simple taste. Yeah. I don't know, there's something very kind of elegant about it. Wow.
Can you do 면치기? Show us your 면치기. It's not salty. It's not spicy. The taste is really deep. Kind of ajemat. Ajemat. 아재 맛? 아재 팀. 극단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추구하는 건 냉면 같은 음식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차갑게 먹는 음식이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기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로. 음식을 갖고 막 얘기할 때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메뉴가 많죠. 근데 냉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의미도 있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 냉면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조선 중기의 장유의 계곡집의 자장냉면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로 표현됩니다. 이게 자장냉면이라는 건데 굉장히 더워서 냉면을 입에다 넣었더니 옷 같은 얼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보랏빛 자주색 국물에 담은 차가운 국수입니다. 규합 총서 속의 냉면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냉면 역사에서는 가장 의미가 큰 고조리서이고요. 냉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그런 책인데요. 동치미 담을 때는 추운 겨울에는 오이가 없잖아요. 이 오이를 늦가을에 따가지고 이렇게 재에다 보관하면은 이렇게 싱싱한 오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규합 총서 속에 그 동치미 담는 법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둥근 무 모양도 정해져 있고 꼬리를 따라든지 손질 방법부터 시작해서 유자하고 석류가 들어갔다는 게 특색이 있는데 향을 내고 또 빛깔이 예쁘게 나와서 그러니까 냉면의 출발점은 맛있는 동치미. 특색이 있다면 이제 동치미 속에서 나온 재료들을 그대로 고명으로 올리고 수육이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단으로 해서 색깔은 물론 그 어떤 가지수 그런 균형까지 다 맞춰서 거기다 후춧가루를 해서 먹으면 그게 바로 냉면이다.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 중에 왕과 관련된 냉면의 이야기는 보통 고종 얘기를 많이 해요. 고종께서는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셔서 상궁들이 냉면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많이 넣어서 배 동치미를 큰 항아리에다가 담갔다고 해요. 배를 수저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팠대요. 이렇게 수저로 파면 자연스럽게 마찰이 되면서 즙이 훨씬 잘 나오고 약간 얼음가루처럼 보여서 냉면 위에 배꼽이 핀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다가 소고기 편육을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모양을 얹고 황백 지단을 올렸어요. 그다음에 꿀을 넣어가지고 더 단맛을 더 냈어요. 구한맛 우리 역사에 어떤 상징성이 저는 들어간 게 고종의 냉면이 아닌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고종 냉면 한 그릇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지금 이제 우리가 냉면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함경, 평안도 에서 많이 먹었다. 그림에 보면은 냉면 거리도 있고 평양에 있는 분들은 밤에 냉면을 먹지 않으면은 잠이 안 온다 그럴 정도로 냉면이 발전했다. 서울은 어땠을까? 역시 많이 먹었습니다. 그 30년대가 냉면의 전성기였어요. 1930년대에 폭발적으로 근대소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배달하거나 그다음에 사 먹는 냉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냉면으로 소설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언론의 냉면집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경성의 분위기를 묘사한 시에서 배달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20몇 그릇까지 들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물 위에 있는 소금쟁이가 헤엄을 치듯이 배달을 한다.
4월 달에 5월 달에 냉면철이 시작됐거든요, 서울에서. 냉면집 앞에 그 창호지로 만든 깃발이 이렇게 봄바람에 날리면 냉면철이 시작되는 거죠. 40년대까지도 서울에는 피난민들이 오기 전에 이미 평양냉면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은 집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을지로 이가 있는 집인데 한국전쟁 이전에 평양냉면을 만들어서 팔았다. 제가 지금 온 곳은 평양냉면 매니아라고 하면 꼭 가봐야 되는 곳, 진짜 한 세 손가락 그곳에 왔는데 그 어르신들 오시면 원래 고기 먼저 드시지 원래. 그럼 불고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냉면 먹을게요. 저도 냉면을 참 좋아해갖고 여기 역사를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창업하신 분이 평양에서 원래 명월관이라는 식당을 하셨을 때요. 해방 직후 서울에 넘어오셔가지고 1946년에 서복관이라고 냉면집을 차렸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게 문을 닫으셨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가게를 다시 차려서 그 이름이 다시 왔다. 평양냉면을 얘기하다 보면 평양냉면은 딱 붙는 단어가 있어요. 선주후면. 냉면을 먹을 때 앞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면을 먹는다. 진짜 옛날 문헌 찾아보면 조상분들도 해장으로 면을 드셨다는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생겼을 때부터 불고기 팔았죠? 지금 냉면을 기다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냉면이 오면 어떻게 먹을지 머릿속을 지금 구상하라고. 이거 진짜예요. 오자마자 식초를 넣을 것이냐, 겨자를 넣을 것이냐, 국물을 먼저 맛볼 것이냐, 면을 한 움큼 일단 입에 넣을 것이냐. 그렇게 음식을 앞에 두고 상상을 하면 되게 즐거워져요. 스토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면.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도 감상하고 굉장히 해야 여기 시간이 없어요. 일단 오면 먹어야 돼. 여기는 참고로 소고기 육수를 쓰는데 입에 딱 담으면 별 감이 안 나는 소고기 육수의 향이 확 들으면서 그다음 메밀향이 확 섞여요. 이 집은 소고기 국물 맛이 진해요. 매일 들어오는 게 갈비가 평균 85, 소고기는 210kg. 들어오면은 바로 손 봐가지고 기름은 일부 기름 뺄 걸 빼고 육수는 이제 한우, 양지머리하고 우둔. 메밀냉면은 가능하면 주방 가까운 데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육수에 들어가서 이 메밀면이 붉기 전에 바로 이걸 빨리 두 번 즐겨야 돼, 두 번. 고명도 안 먹잖아 지금. 입안에 한 움큼 꽉 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냉면 맛있어요? 여전히 맛있습니다. 여기 몇 년 정도 계셨죠? 여기 한 58년 했나? 여기서 58년이요? 네. 손님 관리하면서 냉면 육수도 맛보고 냉면도 매일 한 번씩 체크 하고. 선생님 그 주방 안에서도 음식 총괄하시면 주방장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는 냉면집은 다른 용어 있다면서요? 그거도 내 계급이 있어. 계급이? 냉면 기술자들이? 주방장이 아니라요? 주방장에 고명뿐이거든. 요거 위에 올리는 거? 고명한다 그야. 네. 딱 고명만 해. 딴 거 안 해. 그럼 그분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사람 왕초지. 그 밑에는
살이 떼는 사람 돼서 앞자리. 아주 기술이 좋아. 그 기가 막히거든. 한 번째 계속 이렇게 하면 풀어져야 되는 기술이구나. 세 번째가 발대포. 냉면 삶아내는 사람. 그 시간을 맞춰서 딱 건져내야지. 조금만 늦어도 몰짝몰짝하지. 조금 일찍 건져면 꼬들꼬들해지고.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반죽꾼입니다. 면 반죽이요? 옛날엔 다 솔로서 이게 속아듣고 있다고. 냉면 하면 우리가 이제 평양을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냉면은 그래도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이다. 그게 북한 서적에 이제 밝혀지게 되고 진주냉면은 사실 들어본 분들은 있지만 접해보기는 쉽진 않은데 일단은 진주에 왔습니다. 냉면에 육전 올라가죠? 네, 고명으로 육전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죠? 육전 하나, 물냉면 하나 주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냉면을 얘기할 때 또 다른 지역 냉면도 있지만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재밌는 거는 평양하고 진주는 크게 북쪽에서 상업이 발전하고 남쪽에서 상업의 메카였던 지역. 문학과 어떤 음악과 이런 교류의 중심지였고. 근데 이 두 군데 특징이 있어요. 두 도시의 특징은 교박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거든요. 야심한 밤에 이제 출출하고 하니까 냉면집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냉면은 어떻게 보면 야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선주후면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생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뭔가 풍류도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마무리로 냉면을 즐기셨다는 기록들이 많은 거 보면 멋이 살아있죠. 진주는 그 교방 음식이라 그래갖고 냉면도 화려해요. 이 진주 문화가 선비 문화고 풍류가 있잖아요. 진주냉면의 특징이 고명이 화려하게 많이 올라가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 진짜 화려하긴 하죠. 여태까지 먹어본 냉면 중에 제일 화려하죠. 화려한 거는 1등입니다. 삶아놓은 고기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육전을 채 썰어서 올라가 있고 썰에 의하면 이쪽 지방은 제사 지낼 때 육전을 많이 올린대요. 그래서 냉면에 육전을 올렸다고 하는 건데 이거 특이하다. 연한 간장게장의 맛도 나고 해물 육수라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육수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주냉면 뭐 드셔보면 이게 무슨 맛일까 하는 손님들이 그랬죠. 오묘하다고 이게. 맨 처음에 마구리뼈라고 이걸 집어넣어야지 육수의 구수한 감칠맛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사골이 12시간 끓여야 됩니다. 그거 건져내서 그다음에 멸치를 2시간 끓여야 돼요. 홍합이나 반지락은 10분에서 15분 사이. 육수 내는 거 보면은 너무 까다로워요. 재료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 건지고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2박 준비 기간 그 2박 3일이 걸리고 그러니까 장독대가 100개가 넘는데 전부 다 이제 조선간장. 그 1년에 40가마니씩 메주를 담아요. 육수를 내려 보면은 장맛이 가장 중요하니까
재료도 제주. 아, 이거 육전하고 절묘하구나. 제 개인적인 느낌은 꼭 이렇게 고명, 수북히 올라간 고명이랑 같이 먹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면을 얘기하고 냉면의 역사를 얘기할 때 남한 절체 냉면이 퍼지게 되고 냉면이 새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냉면이 생기는 걸 설명하려면 결코 빼놓지보다는 게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의 다양한 북한의 지명을 딴 냉면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한국 전쟁 이전과 이후가 냉면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난을 내려오면은 서울에 와서 음식 장사를 시작을 하거나 산 사람들이 있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서해안 쪽은 백령도 지역입니다. 부산 쪽에 내려가서 밀면이라는 음식이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함경도 지역 사람들은 피난을 내려올 때 두 가지 길로 내려오는데 내륙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서울의 끝지점에 산 게 장충동하고 오장동 쪽입니다. 피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만남의 장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들 우리 집 오시면 서로가 만나니까. 이북에서는 가재미인데 여기서는 홍어로 썼어요. 이북에서는 가재미 회를 터서 잡수셨대요.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온 함경도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속초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북한식 순대라든지 가자미 식혜라든지 명태 식혜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바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냉면 얘기를 하려면 역사적인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함흥냉면을 얘기할 때는 최초로 시작한 곳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오장동을 얘기하거나 이쪽 속초에 있는 이 집을 얘기하거든요. 저희 가게는 1951년도에 처음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내려오셔갖고 고향이 함흥이다 해서 함흥냉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잘 먹겠습니다. 함흥냉면의 사실 원래 시작은 함흥의 녹마국수라고 해서 녹말국수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감자의 녹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감자 녹말이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고구마로 많이 대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고구마 가루가 100%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감자 전분을 많이 썼고요. 조금 힘들어도 강도가 있게 반죽을 해요. 찬물에다가 2번 정도 씻어야 면발이 탱글하게 살아나거든요. 이제 명태가 회로 먹었을 때 비린맛이 없고 맛도 좋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명태로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래갖고 시작한 게 이제 지금의 이제 명태가 됐습니다. 근데 냉면 진짜 쫄깃쫄깃하네. 또 평양냉면하고의 또 다른 매력 이거죠. 그릇이 딸려 올라갈 것 같아요. 참 이건 좋아요. 비빔냉면 먹다 물냉면으로. 슴슴한 육수가 아니라 얼큰한 육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또 다른 매력이에요. 어르신 단골이시면은 그러면 어르신들도 실향민이신가요? 실향민이지.
나는 흥남에서 나왔으니까. 드시는 것 좀 알려주세요. 원래 어떻게 드시나? 요거 좀 부숴. 계란 노란 거를 으깨고요. 요거 골골골골해서 잘 으깨서 해. 냉면은 입에서부터 목구멍으로 해서 뱃속까지 이어져서 먹어야지 그게 제맛이요. 가위 가지고 싹둑 잘라서 먹으면 그게 무슨. 저는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 가만있어. 입에서 목에서 배까지 이거는 그럼 끊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 원래 냉면 하면 배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버님도 배달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야 여기 이아바이 바로 이아바이요. 이아바이 그 아바이가 이 아바이. 그럼 이아바이. 그리고 냉면을 이렇게 메고 저게 목쟁반이죠. 나무로 든 목쟁반이지. 무거울 텐데.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냉면을 갖다가 열몇 그릇씩 거기다 담고 거기에 육수까지 들어가. 이게 저 주전자 보이는데? 그럼 속초 시내를 이렇게 다 댕기요. 대단하셨네.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지금은 고명이 이게 명태 들어간데 옛날에 이거 아니었죠? 옛날엔 가자미를 썼어요. 가자미였죠? 원래 어르신 옛날에 가자미 드셨어요? 가자미요. 어머니 가자미 물 좋네요. 물이 좋아. 이런 싱싱해. 옛날에 가자미를 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이제 나온 냉면 해거든. 예, 이게 예. 가자미가. 그렇죠. 원래 함흥 냉면이 이제 가자미 해냉면이지. 설탕 넣고 마늘 생강 넣고 이제 고운 고춧가루에다 묻히면 아주 고기가 꼬득꼬득해지잖아. 그러면 냉면 먹을 때 쫄깃쫄깃해. 오이 무채 먼저 넣고 가자미 해 위에 냉면 위에 넣고 그다음에 계란 위에다 얹고 고 이러면 나중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정말 옛날 생각나서 입에 군침이 확 도네. 아바이 마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남보다도 더 일찍이 한 발짝으로라도 더 먼저 가려고 모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거든. 그러니까 요 땅 하기다 먼저 고향으로 가려고. 야, 이거 가자미다. 참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참 오랜만이다. 옛날에는요, 그저 기본이 두 그릇이요. 그저 곱빼기. 곱빼기를 먹어도 금방 이리 간다니까. 금방 배고. 생일날에도 냉면 못 먹어. 못 비싸서. 오늘 내가 개를 탔다. 야, 냉면 사. 그저 냉면이. 냉면. 아, 그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야, 그 냉면 한 그릇 싸라. 그럼 냉면 한 그릇 먹는 날이게 되면 땡 잡은 날이요, 그때. 밀면도 냉면이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냉면이라는 정의가 차갑게 먹는 면이잖아요. 저는 밀면도 냉면이라고 봐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일대가 이제 피남이 수용소예요. 이 일대가. 왜 여기 왔느냐면, 여기는 옛날 그 소막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왔죠. 소마구간이죠. 요 자체만 조금 남으면 돼요. 이게 지금 한 150년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다 어디 출신이신 거래요? 대개 보면 항영 남북도. 다 원래 그럼 농마국수 드시는 분들이니까. 예, 농마국수 아시지? 냉면이라는 그러니까 데는 그리워갖고. 예. 근데 이 일은 피난촌에서 냉면 장사 시작하신 거구나. 우리가 비단 내려오니까 우리 일대 할머니들 내려오니까 감자가 없는 거예요. 고구마밖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성당에 보면 이제 안토니아스 성당 독일 신부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밀가루를 많이. 이 동네는 거의 한 끼 먹으면 그날 잘 먹는 거예요. 식량을 포함을 해서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는 항구가 부산항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밀가루를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쌀국수라는 거 알지? 농방국수 쌀국수. 집에서 기계가 없으니까
돈 주고 면 뽑아왔다고 해서 싹 주고. 예, 싹 주고, 예. 그 이제 눌러주는 대신에 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밀가루를 다 배급해 줬는데 우리 받아봐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냉면집으로 갖고 오신 거야 다. 예, 싹국수 좀 해달라고. 그래가 만들기 민민의 탄생 1959년. 아, 그 재밌네. 주인공 밀로 만든 면. 거의 보통 돼지고기 삶은 게 올라가죠. 안 드셔본 분들 위해서 식감을 설명해 드리면 쫄면의 연한 버전. 쫄면인데 질긴 게 별로 없는 버전. 육수는 함흥냉면 양념장 평양냉면 넣으면 섞어놓은 거. 뭔 소리야? 먹어봐야 한다는 거. 양이 좀 적구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만들. 가오리 무침이 올라간 양념장. 밀가루 구호품이 나오면서 바로 개발했던 밀면의 오리지널 버전. 장점이 입이 꽉 찬 느낌. 맛이 이게 더 세네. 아유, 어떤 게 비빔냉면이었지? 아버지 이 약들을 드리고 통일이 되거든. 그래서 고향에 한번 올라가 봐라. 아버지 한해 맺힌 유서 아닌 유서를 갖다 써놨어요. 이 마지막 88세에 불효자는 먼저 간다고 해놨어요. 나는 이거 읽으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 보면 웁니다. 야, 조계동 골목이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이거 이발소도 없었는데. 어릴 적 그 추운 겨울에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동치미 국물에 면을 말아서 줄 때가 그때 먹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가 이 분투를 만들어가지고 형들은 이제 분투리 올란색을 누르면 반죽을 해서 이제 눌러가지고 육수를 만들어가지고 말아주는데 꽁 국물이 참 맛있었죠. 그 야산에서도 꽁 잡아다가 육수를 만들어가지고 먹었지, 냉면이. 그렇게 크게 맛있는 게 지금 생각이 아주 선합니다. 지금. 아, 그럼 진미지. 진미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정말 그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만.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그런 소망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저는 내 집에서 그 초등학교 걸어 다니던 그 길을 한번 걷고 싶어.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들한테는 추억을 먹는 범위를 넘어서서 고향으로의 귀환이죠. 남북관계랑 관련이 있고 또 실향민이라는 살아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그냥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냉면을 먹을 때 좀 더 복합적인 감정이 개입돼요. 그게 냉면의 매력 중에 하나죠. 그전에는 손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80%, 그리고 한 20, 30%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 70%, 80%가 됐고. 메밀 100% 수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양냉면집 많이 찾아서 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냉면집들의 명함을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20장이 넘었네요. 멋있다. 어디 SNS든 인터넷을 열면 다 먹방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서 또 나를 인스타그래머블하게 드러낼까를 생각하는데 그 아이템이 최근 몇 년 동안 평양냉면이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아, 여기는 지단 안 쓰고 삶은 거 쓰고. 여기는 살코기 양지살 위주로만.
육수의 파향이 좀 세다. 많이 나요. 특유의 툭툭 끊어지는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숙면파 된다. 평양냉면이 좋은 점이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 어디는 뭐 동치미 육수 쓰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육향이 많이 나, 어디는 뭐 고춧가루 있고, 어디는 파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차이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맛에 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게 취미가 돼서. 도장 깨기가 된 것 같아요. 좀 오기 생겨서 안 가본 데 가보고 싶고. 먹으면 편안하고 그 음식이 나와 선대를 이어주는 어떤 열쇠 음식이라고 할 때 또 소울푸드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심각하게 냉면을 우리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소울푸드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땐 참 신기한 메뉴인 거예요. 우리 독특한 식문화 중에 하나죠.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께 우리의 냉면, 우리가 왜 이런 걸 먹고 있는지, 이 장점은 뭔지, 어떤 면이 숨어 있는지를 좀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적어도 500년 이상 동안 4번 냉면은 달라졌습니다. 국수의 성분이 달라지고, 육수가 달라지고, 만드는 방식도 달라지고, 쓰는 도구도 다르고, 늘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음식이다. 지금 냉면은 옛날 냉면이 아니다. 한반도라는 용광로 속에 여러 가지를 넣고 끓이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신흥 냉면 강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발전된 형태의 냉면들.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에 가깝게끔 변화가 됩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음식. 일관되게 똑같은 냉면을 할 수 없어요. 새로운 냉면, 그분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